리더가 반성을 해야 된다. 리더들이 왜 반성을 해야 될까요? 문제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서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가 지금 반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학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들은 이제 리더에 관한 얘기입니다. 리더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으면서 쓰던 게 반성문이었거든요. 근데 반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자신의 언행의 잘못된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돌아본다, 이런 뜻인데요. 리더들이 왜 반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리더가 왜 반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리더의 정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끄는 사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자, 그러면 리더가 왜 이끌고, 왜 결정하고, 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할까요? 리더가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독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은 성과를 내야만 됩니다. 리더는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 자신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리더십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더가 왜 반성을 해야 될까요? 문제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서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까? 첫째는 시장 환경입니다. 자, 시장 환경을 바라보는,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패스트라는 틀이 있습니다. PEST. 첫 번째 P는 뭘까요? 정치적 이슈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정치적인 이슈, 그로 인한 전쟁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경제 이슈는 뭘 얘기할까요? 돈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대하게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소셜입니다.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T, 테크놀로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기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술 발달 때문에요. 지금 이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기술적인 이슈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회사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면서 나타나는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현상, 시장 현상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조직을 통해서 개인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같이 찬란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안을 들여다보면요, 방향을 설정하는 그룹과 실행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룹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접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는 그룹은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새로운 종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종족하면 이상하지만 9세대들은 이 세대를 이상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가 다른 종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조직에서 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더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리더가 새롭게 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리더들이 빠지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있다 그래요. 소위 말하는 안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랍니다. 뭘 얘기할까요? 리더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공해 왔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뒤에 착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한자에 지즉위진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보인다. 안다는 것은 곧 그로 인해서 진짜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보인다. 그런데 리더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먼저 아는가 모르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근데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설명하면 된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리더들이 되돌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을 때 지금 시장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 창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리더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성과를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가 지금 반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리더가 반성해야 되는 첫째 항목, 성과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성과를 정의할 수 있는가? 보통 성과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마다 성과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성과를 이루는 요소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성과를 이루는 요소는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과는 요원해집니다. 두 번째,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역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량이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식, 날리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그 날리지가 쌓여서 내가 액션을 통해 가지고 밸류를 창출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뭘까요? 내 날리지와 스킬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나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이 날리지와 스킬과 애티튜드, KSA 이 세 가지가 역량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곱하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빵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성과는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리더가 성과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 조직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 동기입니다. 동기란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한테 동기부여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물어보면 뭘 사용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90%의 리더들이 신상필벌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에요. 일을 잘하면 더 주고 일을 못하면 처벌하고. 한 조사에서 한 4천 명 정도의 리더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동기부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90%가 신상필벌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여러분은 신상필벌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90%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 누구도 나한테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너무 웃긴 결과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리더가.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기란 무엇이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동기는 도대체 어떤 요소로, 동기 요소로 구분되어 있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6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첫 번째, 즐거움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즐거울 때, 재미있을 때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이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줄 때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보면요, 인센티브하고는 별 의미,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 3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정서적인 압박감입니다. 정서적으로 막 압박을 할 때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더 하위 그룹에 어떤 게 있냐면 경제적 압박감이에요. 뭐죠? 돈 갖고 막 협상할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가장 낮은 동기 요소는 뭐냐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타성에 의한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재미, 즐거움, 의미, 성장,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6가지를 동기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리더가 이 동기 스펙트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우리 조직을 측정하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야 동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리더의 반성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리더는 실행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실행에는 2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가? 리더는 핵심에 집중하게 조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핵심 문제를 찾아가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어떤 리더도 이 기법들을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논리적인 추론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인과관계 분석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핵심 문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리더는 목표 관리에 철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조직은 KPI 갖고 충분해요. KPI 갖고 충분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직이 거대해지다 보면 KPI를 위한 KPI 관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글같이 세계적인 회사들은 KPI와 더불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목표 관리 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OKR이라는 아주 훌륭한 툴을 갖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반성해야 될 것은 소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정하는 그룹과 실행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리더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뭘까요? 효과적인 소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소통이란 무엇이냐? 효과적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왔다 갔다 할까요? 컨텍스트, 의미, 내용,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이 메시지를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얻고자 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첫째,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생각을 전달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반응을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메시지화할 것이냐. 생각의 정리입니다.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실행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정리, 그리고 전달. 마지막에 그럼으로써 반응을 얻어낼 때 소통은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에서 소통을 얘기하면 경청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에서 끝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조직에서 리더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제 경험상 확신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